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 조사 잘 받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작업 현장에 산업재해가 발생되면은 산업재해 신청, 통지, 재해조사 실시,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을 통해서 산업재해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 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재해조사 내용은 재해 경위에 대한 조사, 근로이력 조사, 사업장 유해환경 조사, 이렇게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해조사 결과는 사법처리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의 그 조사 결과는 사법처리에 영향을 끼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은 재해 예방이 목적이고 검찰은 처벌, 피의자 이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단의 재해조사 결과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그 재해조사를 별도 시행하는 경우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증거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요. 업무 매몰 또는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조사는 신중히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두 전화를 받았을 때의 우리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받는 우리의 목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할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요. 여론과 도덕성에 의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추측성 사실에 의해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괘씸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위증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단 증거가 없는 경우요. 그리고 대응 논리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고 발생 이후에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억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건 기록을 정리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지만 진술 대응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고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잘 모르는 경우는 방어적인 진술, 유보적인 진술 이걸 활용하고 진술 거부권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할 때는 0.5초 이내에 답변은 피하고요. 약간은 생각을 하면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진술 조서는 말 한 대로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결론만 꾸미는 것이므로 요새 앱 같은 게 많은데요. 클로바노트 앱 등을 활용해서 조사 결과를 녹음해서 기록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밑에 그 뉴스는 참고인을 향한 경찰의 압박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특성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에서 약간 다른데요.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 분장 표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검찰 부장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기계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느 사람, 어느 검사한테 가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진 목표에서도 약간 다른데요. 사기업 회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 또는 수익 향상을 추구하지만 검찰은 기소, 피의자 이권, 사건 해결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기소돼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처벌 대상에 대한 방어 논리는 회사에서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가중 업무 속에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이 가능하지만 경찰 또는 검찰에 가서는 법과 도덕적인 책임의 대응을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보통 도덕적인 책임을 추구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언론 방향을 고려하고 승진 야망이 있는 직원이 있는 곳에서는 그 직원이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 주요 내용입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고 지배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없고 운영관리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영관리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중처법 도입으로 이 가능성은 다소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으나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안전조치 의무 이행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죄의 처벌 수위를 좀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제재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죄를 인정을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이 그 법원에서 진실성, 일관성 그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약간 전달이 안 될 경우는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찰에 출두받아서 검찰 조사를 잘 받는 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